신용카드 대금을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도 배달 음식 주문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뜰 때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며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이들도 보죠. 월급날이 되면 잠깐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지만 3일 후엔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잃게 만드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의 타임세일 알림, 카드 회사의 할부 혜택 광고,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수익률 자랑까지 모든 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방법 대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패턴을 알아야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자신만은 다를 거라고 착각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지식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난해지는 첫 번째 방법을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난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죠. 현재 전 세계 성인 중 단 30% 정도만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예산 계획도, 투자 개념도, 복리의 마법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리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부른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입니다. 1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약 1744만 원이 되는데 이런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사는 거죠. 로널드 리드라는 분을 아시나요? 평생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던 이분은 월급이 많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경제지를 읽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 세상을 떠날 때 120억 원의 유산을 남겼죠. 그의 상사들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난 가난하니까 투자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한국의 한 대기업 임원은 연봉 2억 원을 받았지만 금융 지식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주식 투자에서도 손실을 보며 결국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보다 많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부러워지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최신 명품 가방, 럭셔리한 여행지 사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현혹되어 자신의 수입 범위를 넘어서는 소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신용카드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곧 청구서가 눈사태처럼 밀려옵니다. 202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발표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약 8,900달러의 신용카드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연 이자율이 평균 20%를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매달 최소 148달러의 이자만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쌓이는 무서운 함정이죠. 더욱 놀라운 건 뱅크레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인 중 38%가 여름 휴가를 위해 빚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 부모의 47%는 디즈니랜드 여행을 위해 대출을 받겠다고 했죠. 일주일 정도의 즐거움을 위해 몇 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니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카드론을 받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개인 대출을 받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의 만족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대가로 몇 년간 이자를 내야 한다는 현실은 잊고 사는 거죠. 세 번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중국의 전략가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장군은 전투 전에 이미 승부를 결정짓고 패배하는 장군은 전투를 시작한 후에야 승리를 바란다. 이 말은 돈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산이라는 건 단순히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리 정하는 거죠. 예산 없이 살면 카드 명세서를 받고서야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식비는 한 달에 얼마나 쓸지, 교통비는 얼마나 될지, 통신비나 구독 서비스에는 월 얼마를 지출할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돈이 없어서 당황하게 되죠.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말이에요. 반대로 계획을 세우면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글로 적어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성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는 돈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없이 살면 돈도 목표 없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중독성 있는 취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세요. 빠르고 재미있게 가난해지고 싶다면 중독에 빠지는 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박, 술, 마약, 성매매 같은 것들은 돈을 태워버리는 동시에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완벽한 조합이죠. 도박의 경우
이번엔 반드시 딸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카지노나 도박업체가 항상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의 블랙잭 게이머가 이길 확률은 약 42%, 룰렛에서 빨간색이나 검은색에 거는 확률은 47.4%입니다. 언뜻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죠. 10,000원을 딴다고 기뻐하지만 그 100만원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는 계산하지 않죠. 마이클 캐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쓰레기 수거 일을 하던 그는 2002년 190억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대신 마약, 술, 파티에 모두 써버렸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도박에 빠지면 평생 저축한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한국의 한 공무원은 주식을 도박처럼 하다가 3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하니까요. 5번째, FOMO에 완전히 지배당하세요. 포모,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2021년 도지코인 광풍을 기억하시나요? 농담으로 만들어진 이 암호화폐가 갑자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큰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이 트위터에 언급하고 주변 사람들이 수익 자랑을 하니까 조급해지죠. 하지만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도지코인은 2021년 5월 1,080원까지 올랐다가 연말에는 25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과대 광고가 사라지자 손실만 남았죠. 이런 게 FOMO의 무서운 점입니다. 최근에는 NFT 열풍도 비슷했어요. 지루한 원숭이 그림 하나가 수십억 원에 거래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NFT는 현재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6번째, 빨리 부자 되는 마법 같은 방법을 찾으세요. 누구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 심리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위험 없이 높은 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베르니 매도프 사기 사건을 아시나요? 25년간 지속된 이 사기로 약 90조 원이 증발했고 수천 명이 평생 저축을 모두 잃었죠. 생각해보세요. 정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할까요? 조용히 혼자 부자가 되면 되는데 말이에요. MLM 같은 다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땅콩 재배 투자, 블루베리 농장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이름으로 수많은 사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빨리, 쉽게, 안전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7번째, 저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돈을 은행에 묵혀두지 말고 투자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상금까지 모두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투자한 자산은 언제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비상금이란 직장을 잃거나 갑작스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권하는데 많을수록 좋죠. CNBC와 에이콘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가 팬데믹 기간 중 비상금을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을 잃었는데 비상금이 없다면 곧바로 빚을 지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출 이자율이 얼마나 될지 아시나요? 신용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연 15 매길러 20%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비상금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겠죠. 한국의 한 직장인은 코로나로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됐는데 다행히 1년치 생활비를 저축해뒀기 때문에 조급하게 아무 직장이나 구하지 않고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8번째,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세요.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산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고 부채는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 전세를 주면 월세 수입이 생기니까 자산이죠. 하지만 그냥 살기 위해 산 집은 관리비, 세금, 수리비만 나가는 부채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를 사서 딜러에서 나오는 순간 가치가 10% 정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월급의 절반을 자동차 할부에 쓰시나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차 할부가 150만 원이라면 이는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원하는 차를 사도 늦지 않아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일부 한정판 제품들은 가치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9번째, 건강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세요. 특히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치명적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면 평생 약값과 치료비를 내야 하죠.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정적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으면 평균 3억 원 이상이 들고 암 치료는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수천만 원이 나와요. 헬스장 등록하고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적긴 하지만 중증 질환에 걸리면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중단된다는 점이에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소득은 끊어지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10번째, 부정적인 사람들과만 어울리세요. 내가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예외겠지만요. 친구와 인맥은 생각보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하루 종일 게임 이야기만 하게 되고 성공한 투자자들과 친하면 자연스럽게 투자 전략을 배우게 되죠. 반대로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를 아시죠? 그는 찰스 바클리, 마이클 조던 같은 도박을 즐기는 유명인들과 친해지면서 도박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10만 달러 이상 거는 수준까지 갔죠. 수년간 총 5천만 달러 정도를 잃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죠. 반대로 워렌 버핏은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절약 정신을 유지했고 이것이 그의 부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11번째, 충동 구매를 습관화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주문하면 무료 배송, 오늘까지만 마지막 할인 같은 문구를 보면 갑자기 급해지죠.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세일 기간에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센 다시 4배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요. 할인받는다는 기분 좋음에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하지만 50% 할인을 받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그 돈은 낭비입니다.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 기다리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하루 뒤에도 사고 싶을 테니까요. 한국의 한 직장인은 온라인 쇼핑 중독으로 매달 100만 원씩 쓰다가 가계부를 써보니 실제로는 필요한 물건이 10%도 안 됐다고 하네요. 12번째, 자격지심에 빠진 소비를 하세요. 나도 이 정도는 누려야지.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잖아 같은 생각으로 소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됐는데 이때 비교 심리가 작동해서 무리한 소비를 하게 돼요.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의 일상이 아니라 가장 좋은 순간들만 편집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런 가짜 모습에 현혹되어 본인의 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소비하면 결국 빚만 늘어나게 되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본인의 계획과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본인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은 빠르고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해지는 함정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다시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들을 피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